안녕하세요. 오늘은 텔라닥 헬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정말 흥미로웠던 질의응답 시간만 콕 집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된 발표 내용 말고요. 진짜 궁금했던 건 분석가들이 뭘 물었고 경영진이 어떻게 답했는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텔라닥의 진짜 속내나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걸 좀 읽을 수 있죠. 여러분께서도 자료 보셨겠지만 오늘 저희는 이 Q&A 내용만 집중 분석해서요. 핵심 정보랑 통찰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베터헬프의 보험 시장 진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통합 치료 전략 변화 이런 쪽의 질문이 많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분석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궁금해했고, 또 텔라닥 경영진은 이걸 어떻게 방어하고 또 설명하면서 회사의 방향을 제시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답변만 볼 게 아니라 그 답변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전망까지 같이 짚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통합 치료 전략하고 미래 방향성부터 보죠.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데서 질문이 나왔어요. 특히 2026년 영업 시즌 전망이랑 그 가치 창출에 참여한다는 새로운 계약 방식, 이게 도대체 뭐냐?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었죠.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었죠. CEO 답변을 보면 2025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재정비의 해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성과와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프리즘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개선한다거나 의료진끼리 전문가 상담하는 기능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이야기했고요. 핵심은 그냥 방문 건수나 회원 접점을 넘어서 이걸 더 큰 참여 기회로 만들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참여 기회요? 네. 영업 현황에 대해서는 기업 고객 쪽은 괜찮은데 건강보험사 쪽은 여전히 좀 어렵다. 이 점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런 혁신 노력 덕분에 이제 보험사들한테도 우리가 단순히 비용만 줄여주는 게 아니다. 이런 가치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좀 전략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 이런 자신감도 보였고요. 예전이랑 좀 달라졌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가치 기반 계약이라는 건데요. 고객들, 특히 보험사들이 이제 텔라닥한테 그냥 서비스만 제공하지 말고 성과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자. 뭐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같이 진다. 약간 스킨 인 더 게임 이런 건가요? 네, 딱 그 표현을 썼어요. 스킨 인 더 게임. 그래서 앞으로 텔라닥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그 가치를 고객이랑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을 늘려갈 거고 이게 우리의 차별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치 기반 계약이라는 게 반대로 보면 텔라닥이 리스크를 더 지는 거 아닌가요? 성과 못 내면 어떡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그만큼 자기들 서비스 효과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월 회원당 요금 PMPM 가격 추세 질문도 있었잖아요. 이게 점점 서비스 이용건당 요금으로 바뀐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죠?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PMPM은 회원 수 따라 고정금액 받는 거고 이용건당 요금은 말 그대로 쓸 때마다 내는 거잖아요. CFO 답변을 보면 PMPM 계약 자체 가격이 막 떨어지는 압박보다는 이 이용건당 요금 방식의 비중이 커지는 구성 변화, 믹스 쉬프트가 더 큰 요인이라고 했어요.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변화다. 네, 실제로 2023년에는 미국 가상 진료 매출의 한 40% 정도가 이용 건당 기반이었는데 2025년에는 이게 50%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매출 예측이 좀 어려워지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겠네요. 예측이 쉽지 않겠어요? 그럼 이용건당 요금을 받으면서 보험사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진료만 하는 게 아니다. 더 큰 가치를 준다. 이렇게 설득해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한대요? 네, 바로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 텔라닥은 여기서 자기들 서비스가 예를 들어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비싼 전문의 의뢰를 막아준다거나 또 24시간 케어를 해주니까 치료 시기를 안 놓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 전체 비용을 줄여주고 환자 건강을 좋게 만든다는 점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인다? 네, 이런 확장된 가치를 증명해서 이용건당 요금 모델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나오는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 즉 가치의 일부를 우리도 좀 나눠 갖자 이런 전략인 거죠. 알겠습니다. 통합 치료 쪽은 결국 가치 증명이 핵심이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진짜 질문 폭탄이었던 베터헬프로 가보죠. 뭐니 해도 현금 내던 모델에서 보험 적용으로 가면서 수익성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였잖아요. 골드만삭스, 파이퍼, 샌들러 다들 이걸 물고 늘어졌죠. 네, 베터헬프가 지금 텔라닥한테는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일 수 있어요. CFO가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첫째는 미국 내 현금 결제 사업. 여긴 이미 보험 적용하는 경쟁사들 때문에 성장이 좀 둔화됐대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왜 우리도 보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아, 경쟁 때문에라도 해야 한다. 그렇죠. 둘째는 해외 현금 결제 사업. 여기는 나라별로 현지화를 잘 해서 아직도 높은 한 자릿수 사용자 증가율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셋째가 이제 문제, 아니 화제의 보험 적용 사업이죠. 올해 초에 인수한 어플리프트라는 회사가 이걸 하는 곳인데 이걸 발판 삼아서 지금 7개주랑 워싱턴 DC에서 시작했고 연말까지 더 늘리고 2026년 말까지는 미국 전역으로 가겠다. 이게 목표랍니다. 와, 공격적이네요. 26년 말까지 미국 전역이라. 네. 수익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 수가가 현금보다는 낮으니까 가격 압박은 있을 수 있다. 인정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비스를 시작한 지역에서 초기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뭐 보험 적용으로 넘어오는 비율이라던가 상담 횟수, 신규 사용자 유입 같은 게 지금까지는 기대치를 맞추고 있다. 오, 초기 반응은 괜찮다. 네, 물론 아직 초기니까 장기적인 수익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고요. 근데 파이퍼 샌들러는 좀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잖아요. 지금 베터웨이크 수익성이 그냥 예전에 광고 엄청 하던 현금 모델 때 고객 확보 비용 CAC 구조 그대로 아니냐. 앞으로 보험 적용 늘면 이 CAC가 줄어들 여지는 있는 거냐. 이렇게요. 네, 완전 핵심을 찌른 질문이었죠. CAC가 사실 이런 서비스 수익성에 정말 중요하니까요. CFO 답변은 명확했어요. 현재 수익성은 거의 전적으로 현금 결제 사업의 경제성 때문이다. 아, 거의 전적으로. 네, 왜냐면 2025년 예상 보험 매출이 한 1,200만 원에서 1,400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전체 베터헬프 규모에 비하면 아직 너무 작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험 채널이 커지면 뭐 의사 추천 같은 걸로 고객이 오면서 광고 덜하고 CAC가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베터헬프는 앞으로도 현금이랑 보험이 같이 가는 호남 모델일 거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아, 완전히 보험으로만 가진 않는다. 네, 그 점을 분명히 했죠. 그렇군요. 두 모델이 같이 간다. 근데 키뱅크에서는 또 보험사들이 그럼 돈을 얼마나 주냐, 리임버스먼트, 그리고 그 치료사들 자격 인증, 크레덴셜링, 그거 복잡하고 돈 들 텐데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물었잖아요. 맞아요. 그 치료사 자격인증 그거 보험사마다 다 달라서 진짜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CFO는 구체적인 수가 수준은 공개 안 했지만 어플리프트 인수하고 나서 새로운 보험사 여럿이랑 계약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험 사업 수익성을 볼 때 단순히 건당 마진율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신규 사용자를 얼마나 더 데려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쓰는지 LTV, 그래서 결국 총이익, 프로핏 달러 규모를 얼마나 늘릴 수 있냐, 여기에도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죠. 아, 총 이익 규모를 본다. 네, 자격인증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투자 단계지만 앞으로 보험 매출 늘면 충분히 상쇄된다고 봤고요. 특히 베터헬프가 이미 가진 수만 명의 거대 치료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자격인증 과정을 효율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근데 UBS에서는 또 다른 걱정을 했어요. 보험 환자가 늘면 상담해줄 치료사가 충분히 있겠냐? 공급이 딸리면 어떡하냐? 네,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죠. CEO는 이 걱정에 대해서 각 주에서 보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 예상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치료사를 확보하는 걸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아, 미리 확보하고 시작한다. 그렇죠. 수요 맞출 자신 있을 때만 딱 시작한다는 원칙. 그리고 지금 치료사들이 보험 서비스 참여에 관심이 아주 높고 자격 인증도 잘 관리되고 있어서 수요 증가에 맞춰서 네트워크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 자신한다고요? 중요한 건 돈 내는 방식이 뭐든 간에 사용자가 빨리 치료사 만나고 하는 핵심 경험은 똑같이 유지하는 거다. 이걸 강조했죠. 사용자 경험은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베터헬프 관련해서 BTIG에서 물었던 거. 보험 적용하면 환자들이 돈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거 줄어서 치료를 더 꾸준히 받게 되냐? 컨티뉴티 오브 케어, 그리고 텔라닥 다른 서비스 이용자랑 베터헬프 이용자랑 겹치냐?
네, CEO는 보험 적용하면 확실히 치료 지속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부담이 주니까요.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는 최근에 새로 나온 직원 지원 프로그램 EAP, Wellbound, 이걸 통해서 주로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웰바운드. 네, 이 웰바운드가 바로 텔라닥의 통합 치료 역량이랑 베터헬프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딱 결합한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베터헬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캐터펄트 인수 얘기 좀 해볼까요? 시티그룹 질문이었는데 캐터펄트가 그냥 서비스 하나 더 얹은 거냐? 아니면 이걸로 다른 만성질환 프로그램 같은 데로 고객을 끌어오는 더 큰 깔때기 역할을 하냐? 실제로 그런 교차 연계가 있냐? 이걸 물었어요. 캐터펄트가 그 기업 건강검진 같은 거 하는 데죠. 네, 맞습니다. 주 회사 찾아가서 직원들 혈압, 혈당 재고, 심혈관 위험 평가하고 이런 예방 관리 서비스 하는 곳이에요. CEO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첫째, 캐터펄트 자체 서비스는 인수 후에도 잘 크고 있고 영업 파이프라인도 좋다. 둘째, 캐터펄트 검진 받은 직원 중에 혈압이나 혈당 문제 있는 사람 발견되면 자연스럽게 텔라닥 만성질환 프로그램 안내하고 가입시키는 교차 판매, 이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아, 교차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셋째,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단순히 서비스 묶어 파는 걸 넘어서요. 캐터펄트를 통해서 원래는 몰랐던 건강 문제 있는 직원을 빨리 찾아내고 실제로 이걸로 고혈압, 당뇨 처음 진단받는 사람 꽤 많대요. 이 사람들을 텔라닥 관리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건강도 챙기고 회사 의료비도 줄여주는 이 통합적인 가치 제공 전략이 특히 보험사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캐터펄트가 질병 조기 발견 시스템 역할까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조기 발견 및 관리 연계 시스템인 셈이죠. 듣고 보니 캐터펄트 인수가 상당히 전략적인 수였네요. 자, 그럼 이제 재무 건전성, 전망 이쪽 질문으로 가볼까요? 트루이스트에서 2027년 만기 전환사채 상환 계획 물었잖아요. 이거 꽤 큰 빚인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죠? 네, 10억 달러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CFO는 일단 3분기 말에 현금이 7억 2,600만 달러 있고 올해 들어서만 잉여 현금 흐름도 1억 1,300만 달러 넘게 만들었다. 재무 상태 탄탄하다. 이걸 먼저 강조했어요. 아, 현금은 충분히 있다. 네, 잉여 현금 의견도 좋고요. 그 2027년 전환사채 상환 계획은 아직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앞으로 회사가 자체 성장에 얼마나 투자할지 또 엄니프트나 캐터펄트처럼 필요한 M&A를 더 할지 말지 이런 거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했어요. 이미 상환 시나리오는 여러 개 검토 중이고 나중에 금리 상황이나 회사 필요성 봐서 제일 좋을 때 하겠다 이런 거죠.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여유는 있다는 거군요. 에버코어 ISI에서는 4분기랑 내년 판매 마케팅 비용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죠? 베터렐프 광고비랑 통합치료 투자,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CFO 답변을 보면 베터렐프 마케팅 비용은 예년처럼 4분기에 좀 줄어들 걸로 본대요. 계절적인 요인으로요. 근데 올해는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감소폭보다는 조금 더 클 수도 있다고 했고요. 통합치료 쪽은 좀 재밌는 게 3분기에 돈을 좀 잘 벌어서 내년에 하려던 우선순위 사업들 마케팅 예산 일부를 4분기로 당겨 쓴대요. 아, 예산을 좀 앞당겨서. 네. 근데 전체적인 비용 패턴은 예년이랑 비슷할 거고 특히 작년 4분기처럼 통합치료 마케팅 비용이 엄청 늘어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용 관리 신경 쓴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가보겠습니다. 스티븐스에서 나온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록 추세인데요. 3분기에 등록자 수가 좀 늘었는데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잠깐 반짝한 거냐 이걸 물었죠. 이 부분은 CEO랑 CFO 둘 다 아주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4% 늘어서 48,000명 새로 등록했는데 이거 예상했던 거고 만족한다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텔라닥 고객사 직원들 중에 아직 이 프로그램 가입 자격은 되는데 안 한 사람들, 즉 잠재 고객, 리크루터벌즈가 수백만 명이나 더 있다는 거예요. 와, 아직도 수백만 명이요? 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 묶어 파는 번들링 기회도 아직 많다고 봤고요. 특히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2026년을 목표로 혁신에 엄청 투자하고 있다는 걸 여러 번 강조했어요.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도입하고 프로그램 기능 개선하고 AI 써서 고위험군 미리 찾아내서 관리하고.
아, 기술 혁신에 집중한다? 네. 이걸 통해서 실제 임상 결과도 좋게 만들고 고객사한테는 ROI, 즉 비용 절감 효과도 더 확실히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들겠다. 이게 목표라는 거죠.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네, 오늘 텔라다 Q&A 세션을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 흐름이 딱 잡히네요. 통합치료는 가치 증명이라는 더 어려운 숙제를 향해 가고 있고, 베터렐프는 쉽지만 보험 시장으로 전환 중이고, 캐터펄트 같은 인수로 시너지 내려고 하고, 만성질환 관리는 기술 혁신으로 계속 성장 동력 찾고 있고, 뭐 이런 거네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텔라다디 이렇게 가치 기반 모델로 가고 또 캐터펄트 예방 검진부터 베터헬프 상담, 현금 보험 섞여 있죠. 만성질환 관리까지 엄청 다양한 서비스, 또 다양한 환자 여정, 돈 내는 방식도 다 다른데 이건 전부 하나의 통합된 우산 아래 묶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통합치료니까요. 근데 과연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요소들을 실제 운용하면서 얼마나 매끄럽게 잘 엮어낼 수 있을까요? 이 가치라는 걸 실제로 측정하고 증명하고 또 돈으로 연대라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어떤 마찰이나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쩌면 이 통합이라는 비전 자체가 현재에서는 엄청난 실행의 복잡성을 안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앞으로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정말 그럴듯한 질문인데요. 비전은 좋은데 그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일 테니까요. 텔라닥의 이런 야심찬 계획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텔라닥의 현재와 미래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